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덱스 코리아의 송재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제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그 빠른 스마트 물류 전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고요. 요새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 많이 그 창고 자동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창고 자동화 비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중소기업에서는 아직까지 그 어떤 가격에 대한 장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동화에 대한 도입을 약간 좀 저하시는 그런 경향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중소 중견기업들이 좀 빨리 받아들이고 쉽게 받아들이고 빨리가 아니고 쉽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ROI라든가 이런 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빨리 찾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익스텐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카덱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왜 창고의 자동화가 필요할까요? 중소중견기업에서 창고 자동화 도입 시에 고려해야 할 점, 그리고 카덱스 솔루션이 있고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에서 갖고 있는 그런 페인 포인트들에 대한 것을 온라인을 어떻게 시켜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사 레퍼런스 Q&A 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덱스는 스위스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고요. 글로벌하게 약 30개국 이상의 그 나라에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이 모 회사는 1890년대부터 있었는데 그 실제로 1987년도에 이제 설립이 돼서 87년도에 스위스 그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은 한 1조 3천억억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인지고는 3,000명 좀 안 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카덱스는 크게 세 가지 사업부로 되어 있고요. 램스타라는 사업부, 오토스토어라는 사업부, 그리고 엠로그라는 사업부 이렇게 세 가지 사업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램스타라는 사업부는 그 수직 리프트 모듈, 그 다음에 캐러셀 모듈, 버퍼 모듈이라는 이 선반 기준의 그 이형물 그리고 중량물 이런 상품을 컨트롤하는 핸들링하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오토스토어는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익히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라이트 굿즈, 경량물에 대한 그런 상품을 핸들링하는 솔루션이고, 그 다음에 엠로그는 팔레트, 고중량물 이 세 가지 그 성격을 가진 상품을 핸들링을 하는 이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창고의 자동화가 왜 필요할까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력 부족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공간 부족, 이미 공간은 있는데 너무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송 시간을 단축하고 재고에 대해서 오류가 없어야 되겠죠. 오피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매뉴얼 피킹으로 인해서. 이 창고 자동화라는 거는 이제 제가 정의를 해본 건데 창고 내 물류 흐름을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시스템적 접근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이제 개념적인 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하드웨어 부분이 같이 민글되어서 솔루션을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기계화냐? 그것도 아니죠. 인건비를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하고 오류를 감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곧 창고 자동화의 그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소중견기업의 그 물류 자동화 도입 현황을 보면 이쪽은 이 제조업 기준으로 본 겁니다. 전산업 제조업 기준으로 보면은 약 30% 내외가 지금 물류 자동화를 적용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하고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의 그 차이는 각각 20% 정도의 그 갭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그 전체 매출 대비 물류비 전체 그 비용 대비 물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약 2배,
라는 걸 지칭하고 곧 이는 이 물류비를 줄임으로 해서 다른 EBIT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이 자동화를 통해서 인력난 해소 그리고 그 통합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고 공간을 극대화해서 결국 이제 고객 요구 대응력을 향상하는 쪽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물류 자동화를 도입을 하려고 하면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 공급망이 계속 압박이 되고 소비자는 뭐 바로 다음날 새벽에 물건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리테일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공장에서도 사람을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갈아 넣는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계속 써야 되는 이제 그런 환경이 나오는데 자동화를 도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있는 곳, 작업자가 있는 곳까지 그 상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작업 중심의 피킹 또는 보충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 곧 바로 우리 물류비의 증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고정형 설비라는 거는 그 물류 환경이 변화가 됐을 때 그냥 쉽게 적용을 바꿀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컨베이어가 이렇게 지나갈 때 두 개의 컨베이어가 합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저희가 설계를 할 때 5년 후, 10년 후에 그 물동량을 보고 설계를 하게 되는데 지금 워낙 환경이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1, 2년 안에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고정형 설비는 그런 그 변화를 쉽게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투비는 그 유연성 중심으로 이제 변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 허브로 창고가 변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AI 데이터가 그 운영이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소 중견기업에서 창고 자동화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점은 그 내가 어떤 예산을 잡고 투자를 했을 때 그 비용 절감 효과가 수치로 예측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 당장은 바로 6개월 혹은 1년 후에 그 예상치를 보고 도입을 했지만 그게 2년, 3년 후에 더 이제 그 물동량이 확대가 됐을 때 그걸 어떻게 하면 단계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하나의 솔루션을 그냥 뭐 A사에다 적용을 했으니 B사에다 똑같이 적용을 하겠다. 이게 아니고 내 회사에 맞는 그런 솔루션을 적용을 해보는 것. 그리고 이 솔루션을 도입을 했을 때 내부 인력이 쉽게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카덱스 솔루션하고 그 페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건데 카덱스 솔루션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그 디비전과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수직 리프트 모듈, 그 다음에 수직 캐러셀 모듈, 버프 모듈, 그 다음에 수평 캐러셀 모듈 이렇게 램스타라는 사업부의 솔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덱스 오토스토어라는 오토스토어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팔레트를 핸들링하는 이 팔레트 핸들링 솔루션 이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보고 뒤에서 조금 더 한두 가지 정도 연결을 시켜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고객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라고 이제 표현해 주시는 것을 몇 가지를 저희들이 추려봤습니다. 그 중에서 좀 크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우리 창고는 네모 반듯하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기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솔루션들을 적용을 해놨는데 여기 짜투리 공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이 협소한 편이라서 이 좁은 공간에 가능하면 많은 양의 상품을 보관했으면 좋겠다. 그런 니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민을 말씀해 주시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가능하면
형태를 마음대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준화된 모듈은 있지만 표준화된 설계는 없다. 이 부분이 이 표준화된 모듈, 이 5개의 모듈로 우리가 보면 그 조립식 같이 이렇게 재단해서 돌려서 쓸 수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기둥이 위치하는 자리입니다. 이 기둥을 이렇게 둘러싸고 이 솔루션은 고객들한테 그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 밀도를 좀 극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 오토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반랩 기준으로 4분의 1 공간에 동일한 양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곧 그 말은 동일한 공간에 4배의 상품을 보관할 수 있다는 그 말이죠. 그리고 짜투리 땅을 어떻게 활용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져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다른 건물까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쉽게 설계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정확한 데이터를 고객한테 제공을 하고 물동량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런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민사항이 있는데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빠르게 도입하고 싶은데요. 보통 그러니까 박스 셔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짧아도 12개월, 길면 2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좀 빨리 도입해서 그 효과를 빨리 보고 싶은데요. 라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쉽게 추가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한 50평 정도의 땅을 썼다가 그 다음에 한 20평 정도 더 쓰고 그 다음에 또 한 50평 정도 더 쓰고 이런 식으로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그 솔루션 중에 그 램스타라는 솔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스토어라는 솔루션이 있었습니다. 이 램스타라는 오토스토어라는 솔루션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량물의 라이트 굿즈 그 상품을 보관을 하게 되고요. 이 램스타의 이 VLM이라는 솔루션은 2형 상품, 이 플레이트에다가 담아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같이 저희들이 공급을 해서 하나의 WES 솔루션으로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상품도 하나의 솔루션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한 회사의 여러 솔루션이지만 결국은 하나의 WES에서 전부 다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빠르게 적용을 하고 싶다. 그 효과를 빨리 판단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카덱스만의 스타터 그리드라는 컨셉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비용, 도입 기간, IT 솔루션은 어떤가, 확장성은, 그다음 공간 효율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오토스토어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하이엔드급 솔루션이라서 그 중국산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경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더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사이즈를 저희들이 4,000개 그 보관할 수 있는 그 바구니, 그 다음에 로봇 4대, 그 다음에 포트, 워크스테이션을 포트라고 하는데 포트 2대 이렇게 표준화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커스터마이징을 최소화하고 모든 기능은 저희들이 이미 갖고 있는 그 솔루션 카덱스 WES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단지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대신 이제 인터페이스는 해야 되겠죠. API를 표준 API로 인터페이스를 하는데 그 부분만 뚫어주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셔틀 같은 경우는 최소 12개월에서 24개월 걸립니다. 보통 그리고 오토스토어도 저희들이 고객분들한테 일반적인 오토스토어 경우에는 6개월, 7개월 걸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본 프로젝트 중에서 사이즈가 가장 컸던 게 이제 10만 빈 이상이었는데 그건 1년 이상 걸렸습니다. 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의 그 표준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PO 발행 후에 4개월에 오픈까지 개런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에 이제 이후에 사용을 해보시고 이 상품을, 이 솔루션을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지금 이대로 써도 별 문제가 없겠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4,000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이제 더 추가를 하고 싶다라는 게 프로젝트 중간에 나왔을 경우에도 바로 이어서 그대로 확장을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이 높이에 따라서 그 풋프린트, 그러니까 저 평면 그 규모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평면 규모는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4,000빈 그리고 로봇 대수, 그 다음에 포트 대수, 이게 표준만 되면은 그 높이가 8m, 그 높이 8m의 창고든 아니면 6m의 창고든 그거는 거의 동일하게 적용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객사의 레퍼런스가 우리나라에 물론 이제 저희만의 그 레퍼런스는 아니지만 한 30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 커지고 있고 내년 초 상반기에는 아마 한 40군데 정도가 생기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제조사 쪽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S사라고 셰플러라는 회사입니다. 지금 바뀌어가지고 셰플러인데 이 회사는 그 릴로 관리하는 그런 부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슬라이딩 렉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너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저희하고 컨설팅을 해가지고 도입을 한 게 오토스토어를 도입을 했는데, 오토스토어는 그 높이가 조금 다르게 빈의 종류가 한 3가지가 있습니다. 높이에 따라서 나뉘는데 200mm짜리, 그 다음에 300mm짜리, 425mm짜리 릴이 있는데, 이 릴은 옆으로 이렇게 뉘어서 보관을 하게 되면 이게 흘러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워서 보관을 하는 그런 니즈가 있어가지고 425mm짜리를 이제 여기에 도입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생산 시점에 맞춰서 그 워크스테이션을 빼주면 그거를 이제 그 생산 공정에까지 이송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그 보관하는 효율성은 40% 이상 향상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딜리버리 하는 그 효율성은 지금 29% 정도 향상됐다고 고객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국내 철강 1위 P사입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완전 짜투리탕을 이용해서 적용을 한 건데, 여기는 이제 뭐 다루는 상품들 자체가 굉장히 초고중량이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스테커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 다 스테커인데 옆에 짜투리탕 남은 곳에다가 스페어 파츠를 보관을 하려고 이렇게 작게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는 지금 네모 반듯하게 생겼지만 제가 이제 설계할 때는 이 삼각형 모양의, 거의 삼각형 모양의 사다리꼴이라고 해야 되나?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한 적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타사에서 구현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사, 유통사죠. 여기는 로봇이 140대입니다. 아까 이 위에는 11대, 16,000빈인데 11대. 그리고 여기는 로봇이 좀 많네요. 이제 보관을 중심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스루풋, 물동량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로봇 대수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로봇이 이렇게 140대로 많은 이유는 여기는 이제 리테일 쪽이라서 그 물동량을 중심으로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빈이 16,000빈인데 로봇이 11대입니다. 이 말은 이 보관을 주로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로봇은 조금 넣어도 되니까 그 시간에만 맞춰서 불출을 해다오, 그런 컨셉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C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쓰고 있는 그런 레퍼런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 공간에 재고를 3배 확장하고 그 다음에 출고 능력도 거의 3배 가까이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원에 있는 W사라는 이제 툴링 쪽의 이제 회사인데, 여기도 이제 주로 보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다른 사이트보다 좀 초라하죠. 숫자가 2400빈에 로봇 2대, 포트 2대. 이거는 이제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 공간을 보시면 전체 창고가 16m 정도밖에 안 돼요. 6m. 근데 그리드 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10m, 11m, 9m 뭐 이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죠. 여기에다 2420개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밀집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도 충분히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제가 제안해보고 했던 사이트 중에 가장 큰 사이트가 11만 3천 빈의 사이트고요.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사이트 중에 빈 개수가 가장 작은 데가 350개 빈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기 동대문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카덱스라는 회사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하게 저희들이 전부 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시뮬레이터 화면을 보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자동화에 대한 물동량을 고객한테 제공을 할 때 기계 캐파가 100인데 여기에서 운영 캐파는 뭐 진짜 많이 잡으면 80% 아니면 75%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물동량이 100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가 100만큼 개런티를 해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뭐 운영 캐파, 기계 캐파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트 못하면 저희는 어느 정도의 그 계약에 들어있는 만큼 다시 리펀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카덱스는 아까 이제 그냥 넘어갔는데 카덱스는 글로벌하게 한 250명 정도의 오토스토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고요. 그 250명이라는 숫자가 하나의 솔루션으로 이렇게 매달려서 하는 데는 카덱스가 유일합니다. 세상에 어떤 기업도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 오토스토어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카덱스만의 혁신 기술이라고 저희들이 그 운영할 때 가장 그 페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먼지 쌓이는 것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청소해주는 청소 로봇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용자가 피킹을 할 때 앞에 보고 아래 보고 앞에 보고 아래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보는 것만 볼 수 있도록 그 IPA라는 인투이티브 피킹 어시스턴트라는 그런 솔루션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이 저희들은 계속 이렇게 하나의 솔루션을 정말 잘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 120개 이상의 그 사이트, 레퍼런스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불과 한 3년, 4년 내에 이렇게 120개 이상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레이티스트 버전의 소위 말하는 따끈따끈한 그런 솔루션들을 저희들이 고객한테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뒤에 이 동영상이 저희 회사의 오토스토어 디비전이 시작을 했을 때 우리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어 라고 만든 겁니다. 21년도에. 근데 지금 이걸 다 했어요. 실제로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스토어, 피킹, 보충,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AMR까지.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 다 그게 있다는 건 아니고요. 미국에 있고, 미국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런 사이트들이 아무래도 얼리 어답터들이 좀 많다 보니까 미국에 AMR 100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피킹 솔루션, 다관절 로봇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국내 어느 SI사라도 이 동영상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죠. 근데 레퍼런스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쉽게 대답을 드리지 못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실현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고객과 같이 쉐어합니다. 이상까지 카덱스 코리아의 송재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